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2차전지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이 시장 전망과 또 관련주 총정리된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폐배터리 관련주,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조정권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AI 관련주의 또 반등 시점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AI 관련주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에 다운받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여러분께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자, 이렇게 2차전지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아래 연락처로요. 자, 그리고 차트 설명하면서 또 들어가는 차트 설정법이 있어요. 여기에 추세를 알 수 있는 뭐 이름이 신비선이라고 붙여 있는데, 요 변곡점을 나타내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지지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중심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력이 입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세력 입성 표식 노란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여러분께 멋지게 보내드립니다. 똑같이 2차 전지라고만 써서 요 아래 연락처로 카톡으로 여러분께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일 봐봐요. 전일 미국장이 내렸어요. 그죠?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한 1.25% 이렇게 음봉으로 전일에 이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거죠. 금리 인상.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약간 이미 많이 나온 얘기인데 0.5포인트. 그래서 뭐 빅스텝 이 얘기가 있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내렸단 말인데, 거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가의 근동감 많이 반영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리려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내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딱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된다고 하면 더 이상의 악재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어느 정도 예전처럼 이 금리를 계속해서 크게 올릴 수 있는 것도 다 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에 내리고 나면 조만간 요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명분이다. 그러한 뉴스 재료가 된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면 이것은 조만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렸을 때 이제 반등 타이밍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성전자 어디서 또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미 항상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이제 요 추세선이요,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던 요 추세선을 이탈하면서부터 계속 이평선마다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죠? 내렸다가 올라갈 때 21선 맞고 또 떨어지고, 61선 맞고 올라가더라도 11선 맞고 떨어지고,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지만 수급이 모자라니까 또 떨어지고, 그리고 지수가 어제 나스닥 지수가 미국장이 떨어지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떨어졌지만, 대부분 지금요 삼성전자만 이러한 하락 추세를 갖다가 타고 있지,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가장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수가, 국내 지수가, 자, 요 국내 지수입니다. 요게 요렇게 해서 요 위에 것이 요것이 코스피, 요게 P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코스닥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버텨요.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남들이 오를 때는 그나마 올랐다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버텨요. 그저 버티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수가 오를 때 버팁니다.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져요. 남들 오를 때는 안 오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제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남들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같이 떨어져. 또 올라, 지수가 올라, 그럼 삼성전자는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져 한번, 그러면 이택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이런 식의 계단식의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지수는 어때요?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점차 저점을 높여서 반등의 저점을 높여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저점을 칵 찍고 여기서는 반등의 포인트가 나면서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져야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 뭐겠어요? 바로 역헤드앤 숄더 또는 쌍바닥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주가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자, 지난 요 밑에 이제 제가 지표를 오늘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RSI 지표예요. RSI 지표는 여러분들 HTS나 MTS 핸드폰에도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겁니다. 자, 보조 지표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하나 보는 것이 요 RSI 지표예요. 자, 요걸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 기준선이 70하고 이제 30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위로 올라오는 거는 요렇게 요 봐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뿅 하고 나왔죠. 70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은 과매수다 이거야. 과매수. 그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과매도다 이래요. 과매도. 너무 많이 매도했다. 과매도다. 자, 그래서 과매수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올라가다 과매수권이 되니까 그죠? 떨어져요.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주가가 상승기에는 과매도로 잘 안 옵니다. 계속 이제 올랐다가 눌려보고 또 오르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상승기에는. 근데 하락시에는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오르면 이 RSI 과매도 구간이 최대 또 저항대가 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정말 이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보조지표나 어떤 이평선이나 캔들의 모양 이런 게 차트에 정말 딱딱 들어맞는 종목도 참 극히 드물어요. 왜냐? 삼성전자야말로 매수 매도 수급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왜곡된 현상을 보이거나 쏠리지를 않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완벽하게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결국은 요 자리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6만 원대. 자,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6만 원 장중에 6만 원을 한번 살짝 깼습니다. 물론 양봉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평선 올라가면은 저항대가 너무 많아요. 6만 500원 전저점 부분도 이제는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서 바로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21선, 11선 이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항대가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저항대예요. 그러면 아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질질 떨어지건 어떻게 떨어지건 자리가 그냥 확 내려와서 저점의 포인트를 확 찍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질질질 거리다 한번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지면서 여기 보면은 요 RSI 거의 30포인트 근처까지 과매도 구간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표시가 딱 화살표가 딱 뜨거든요. 요 화살표 뜨는 것은 여러분도 여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 지표 검색이라고 있어요. 신호 검색 안에 지표 검색 안에 들어가면은 RSI가 있습니다. RSI. 그죠? RSI가 여기 보면은 과매수, 과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과매도를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요 표시가 딱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표시가 뜨면 빨간색이 뜬다 그래서 무조건 들이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간색이 뜨면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구나. 이제 조만간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요만큼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RSI가 그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요렇게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자, RSI 근처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다. 물론 과매도권으로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35포인트 이하로 한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가 최고 저점이 되고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항상 반등이 나오려면요 언더슈팅이 터지잖아요. 밑으로 팍 하고 언더슈팅이 터지면은 반등이 나오고요. 또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또 반락이 나옵니다. 항상 주가의 원리가 이렇게 돼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막 진짜 이때 올라갈 때는 금세 7만 원까지 갈 듯한 분위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헷가닥 하고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 내려요. 절대 그렇게 막
날아가게끔 주질 않습니다. 주가는. 그리고 또 비실비실 되다가 한번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좀 공포심이 있을 때예요. 왜냐? 비실비실 떨어져서 저게 언제 떨어지나 그러다가 확 떨어지면은 아유 그렇지 않아도 반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유 확 떨어져가지고 더 떨어질려나 보다. 그리고 팔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주가는 제대로 또 반등이 나옵니다. 세력은요 외국인, 미국 외국인이고 뭐 유럽이건 어떤 외국인도 또 기관도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가 우리가 큰 손 세력 진짜 뭐 조막손 세력 이런 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차트가 주가가 이렇게 팍 떨어져야 공포심에 쩔쩔 매고 있을 때 얘네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이럴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 표시가 딱 떴어. RSI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거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 표시가 나면 그만큼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바로 이때 요거예요. 외국인의 수급이 쫙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 들어오고 최소 5일선 위를 올라탔으면 5일선 위로 중요한 자리죠. 5일선을 돌파하는 중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5일선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저점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전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때 수급이 들어와야겠죠. 이때 누가 들어야 된다고? 외국인. 반드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은 글쎄 올시다예요. 갈지 말지 그거는 지나봐야 알아.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200만 주 이상의 뭐예요? 3일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3일. 예. 자, 그런데 오늘 수급을 딱 보니까 외국인이 150만 주 들어왔어. 그래도 간헐적으로 계속 떨어질 적마다라도 좀 들어오네. 빨간색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파란색으로 내렸다가 그래도 장중에 개파락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 출발했어. 그러고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에 조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양봉으로 표시는 되잖아요. 그래서 양봉일 때 외국인이 150만 주 그나마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개인이 샀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튼 개인이 사면은 삼성전자는 안 올라요. 개인이 파란색으로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빨간색으로 200만 주 이상 사고 이래야 주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기관에서 냅다 팔았어요. 이거 봐요. 이 기관이 지난번에 200만 주 샀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마니까 어떻게 해요? 300만 주 냅다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게요? 금융투자는 손해받겠지. 그런다니까요. 얘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봐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금융투자에서 320만 주 팔았는데 그중에 300만 주 넘게가 금융투자에서 팔았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융투자는 이렇게 단기로만 보는 애들이다. 요거예요. 금융투자가 어디예요? 증권사 애들이에요.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사는요 절대 길게 안 들고 갑니다.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수익이 안 나고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또 팔아버리고 단기로 보는 애들이에요. 예, 그걸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좋을 게 아니라니까요.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연기금이. 얘는 꾸준히 돈을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꾸준히 돈을 넣는 애들이니까. 근데 연기금이 컨트롤하는 종목에 외국인이 컨트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상충되니까. 예, VS인데 상충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고 연기금은 팔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막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연기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막 오를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바닥을 계속 지지하고 5만 원, 6만 원을 바닥을 닫고 언젠간 가겠지. 그렇지만 삼성전자니까 내가 내 때 안 가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왜? 삼성전자는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삼성전자니까 언젠간 가겠지. 이러고서 그냥 방치죠, 방치. 근데 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왜냐? 이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어떻게든 싸게 사야겠다. 그 대신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이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선 들어오는 거고
8만 원에 샀어요, 여러분. 그죠? 8만 원에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좀 낮춰줬는데 더 떨어져가지고선 그냥 언제 올라오나 이제 그냥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수익보다도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을 필요로 할 때 삼성전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개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외국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개파락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 이 21선 돌파를 못하면 계속해서 주가는 단기 반등과 하락 추세다. 단기 하락 추세, 이렇게 추세가 추세선을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죠. 예. 터널을 너무 이쁘게 그려요. 터널이 아주 그냥 늘씬하게 쫙 이렇게 떨어지고, 쫙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추세선 깨고 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또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저점에서 쿡 떨어지면서 어딜 찍어요? 중심선하고 그 다음에 RSI가 과매도 부근, 이렇게 오면서 와야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표시가 뜨면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다. 이걸 갖다가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이 박스권을 지지하는 듯 했어요. 그죠? 예. 박스권을 지지하는 듯 하다가 오늘 깼습니다. 근데 왜 깼을까요? 악재가 떴어요. 얘네가 그전에도 지금 이렇게 AI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AI 덕분에 올라가서 딱 그 목표치까지 올라갔잖아요. 요 움직이는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딱 정확하게 목표치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듯해서 반등 나와서 좋다, 저점을 지지하는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악재가 딱 뜹니다. 자, 뭐냐? 바로 요게 떠서 그래요. 여기 보면 카카오 SM 인수 공식 선언. 네. 어제 뉴스가 딱 떴어요. 그죠? 그래서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SM이 갑자기 12만 원에 그때 하이브에서 사겠다 이래가지고 12만원까지 올랐다가 점점 더 올라요. 그랬더니 15만 원에 사겠다 그랬더니 15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또 SM만 좋아놨어요. 지금 SM만 좋아놨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카카오가 어떻게 해요? 이거 주당 15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지분이 그 하이브하고 대결했을 때 져요. 지금. 그죠? 그러면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지금 싸우는데, 야, 이게 지금 약간 이제 카카오한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카카오한테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뭐든지 돈 들어가는 일은요 별로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박스권의 상단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 웬만하면 안 깼을 텐데 역시 악재가 뜨니까 주가가 내려와서 다시 이제 또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엔벨롭 부분이긴 한데,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요 RSI가, 주가가 이렇게 RSI 과매도 구간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화살표가 떠요. 그러면서 또 반등의 포인트가 한번 될 것이고, 그 정도 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겠다는 거에 대한 그 악재가 주가가 떨어짐으로써 다 주가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자, 요 카카오가 SM 인수에 대한 악재는 요만큼만 떨어지면은 요 폭이 그 악재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그 주가의 하락폭, 요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떨어지면 SM 인수에 대한 카카오에 대한 그 이 악재는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 더 이상 떨어질 일도 없다. 그래 되면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계속 카카오가 뭐 불리합니다. 카카오가 왜 저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주가가 다른 이슈로 올라가요. 왜냐? 주가에 다 반영을 했거든. 자, 그래서 똑같이 카카오도 요 자리 기술적으로 RSI 과매도권, 자, 그 다음에 요 또 박스권의 하단,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요 엔벨로프가 있어요. 엔벨로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엔벨로프 부근, 요런 부분이 카카오에서는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RSI 과매도권은 지금 이제 막 내려오고 있어요. 카카오가. 그래서 과매도권으로 오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카카오가 내리니까 내리죠. 확실히 중요한 것은 항상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지지와 저항. 그러면 네이버는요. 여기 보면 21선이 있어요. 요 노란색 선. 요게 요렇게 가는 게 21선인데 21선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돌파해서 요렇게 돌파 후에 쭉 올랐어요. 그죠? 쭉 올랐다가 또 내려오면 돼. 여기를 깨요. 그죠? 깨니까 깼어. 반등이 나오는데 21선까지 올랐더니 21선을 돌파해요, 못해요? 못했죠.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저점 지지받고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21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21선이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주가는 반등이 여기서 요렇게 나오더라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으면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즉 저항의 역할을 한다. 21선이. 그전에는 지지의 역할을 했다면 내려갈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추세가 전환되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선은 뭐예요? 21선이에요. 21선. 21선을 반드시 넘어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는 데 있어서는 일단 주가가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엔벨롭 부근, 그다음에 요 박스권의 상단 부근 가격으로 치면은 19만 원대입니다. 19만 원대 중반. 자, 만약에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고요. 여기를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RSI가 과매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RSI 과매도 구간 3번. 이렇게 네이버의 또 저점의 타이밍을 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네이버도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네이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를 했죠.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쌍끌이로 그냥 왕창 팔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오를 때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기관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이 컨트롤을 안 하면 연기금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보면은 기관 그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꾸준히 들어와 준다 그러면 네이버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 주가가 조금 내린다 하더라도 반등의 포인트 또 지지 라인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주가가 내리고 있지만 조만간 또 밑에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라인이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된 리포트, 그 다음에 지금 중심선이라든지 추세를 나타내는 신비선, 세력이 입성한 노란띠를 전부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자료는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2차 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모든 자료를 카톡으로 쉽게 받아서 만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